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먼저 부를게요. 박준영님, 박현웅님, 네. 송민섭님, 윤수영님, 네. 임규호님, 네. 정민우님, 네. 최지선님, 네. 사경봉님,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상속 좀 더 심화적인 내용 다뤄볼 건데요. 일단은 좀 써볼게요. 자, 일단 제가 코드를 좀 작성을 해서 클래스 두 개를 만들었고요. 그 중에 한 클래스 스튜던트를 객체화 시켜서 진한테 스터디룸 인스턴스 변수죠. 이거 이닛 메서드 안에 존재하는 인스턴스 변수에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거 뭐라고 나와요? 출력 결과를 좀 디테일하게 예상을 해보세요. 자, 얘는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얘가 나온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얘는 지금 누구죠? 얘잖아요. 그죠? init 메서드가 실행이 됐으면 이 안에서 프린트 하겠다 한번 했으니까 이거 한번 실행이 되는 거고, 그 밑에 B클래스 출력된 거는 얘 때문에 된 거죠. init 메서드가 실행된 시점은 언제예요? 여기서 몇 번째 줄? 얘죠, 얘 11번째. 객체화 시킬 때 그때 init 메서드는 자동으로 한번 돌잖아요. 이 생성자였죠. 객체화를 시키는과 동시에 init 메서드가 한번 실행이 되기 때문에 얘가 먼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인스턴스 변수에 B클래스라는 값 넣는 작업까지가 init 메서드가 할 일. 그리고 프린트 진한테 리모컨 동작시켜서 이 인스턴스 변수 스터디룸을 가져와서 출력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두 줄이 나오고 있죠. 이 결과는 예상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제. 자, 그러면 제가 진한테 헬로라는 변수를 접근해서 출력해 보겠다라고 할 거예요. 이거 돼요? 이거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하죠. 없으니까. 지금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는 헬로라고 하는 변수 자체가 없잖아요. init 메서드 안에 인스턴스 변수로 존재하지도 않고 클래스 변수로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죠. 헬로라는 애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얘를 되게 하고 싶어요. 그럼 뭐 해줘야 돼요? 네, 뭐 그냥 진짜 간단하게
헬로 여기다 만들어주면 일단 될 거고, 그건 당연히 되는 거고. 이제 근데 헬로를 안 만들면 상속을 받았을 때 부모 거를 그대로 다 물려받는다고 했으니까, 그쵸? 그럼 상속 받으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 결과. 자, 일단 상속을 받았죠. 이 헬로가 정상적으로 물려받아줘서 이 스튜던트라는 애도 이 헬로를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안녕도 나오겠죠. 얘는 안 나와요. 얘가 안 나온 이유는 간단해요. 자, 펄슨 클래스 안에 인인 메서드죠. 이 인인 메서드는 언제 실행된다고요? 객체 만들 때, 객체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인인 메서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스튜던트 객체 만들었고 이 이닛은 실행이 됐어요. 이 결과가 나왔죠. 근데 이 펄슨 클래스로는 객체 만든 적 있어요? 없죠. 객체화를 안 했기 때문에 인인 메서드는 실행된 적이 없어요. 얘가 실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인스턴스 변수는 존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찾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객체화 했죠. 결과 예상해보세요. 자, 얘는 안 돼요. 왜 안 되냐? 보면 아직도 헬로를 못 찾는데요. 얘는 스튜던트 안에는 헬로라는 속성이 없대요. 자, 스튜던트 객체화 했으니까 이거 실행된 거고, 그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스터디룸이라는 변수 만들어서 D클래스 넣어줬고, 그거 출력한 것까지 잘 나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펄슨 객체 만들 때 인인 메서드 실행되니까 이것까지 나왔죠. 여기 나왔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얘 뭐라고 하네요. 그럼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됐는데, 여기까지는 실행이 됐는데 얘가 지금 문제가 있대요. 네임을 못 찾겠대요. 헬로를. 왜 그럴까요? 객체화하면서 인인 메서드 실행됐고 이 안에 헬로라는 변수 만들어져서 안녕이라는 값도 들어갔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것만 해도 얘는 나올 거잖아요. 이 프린트 헬로 얘까진 나올 거잖아요. 안녕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는 부모 클래스에 만들어져서 있는데 얘는 왜? 스튜던트는 왜 가져오지 못하죠? 여기서 이제 다른 자바랑 좀 달라지는 거예요. 자바 같은 경우는 이제 물려받은 자식 클래스가 생성자를 통해서 따로 언급을 안 해도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가 있으면 걔를 실행을 시켜버려요. 한번. 근데 파이썬은 좀 달라요. 자, 지금 당장 얘를 제가 하나 복사해서 여기다 가져와 볼게요. 똑같은 거예요. 복사만 했어요. 자, 지금 하고 싶은 건 스튜던트 클래스로 만든 객체를 연결한 진한테서 부모 클래스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에 접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 이거를 하려면, 자, 잘 보세요. 여기 말고 밑에다가 하자. 여기다가 이걸 하나 넣어줘야 돼요. 일단 결과부터 볼게요. 이제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추가한 게 이건데, 여기서 말하는 슈퍼
이거 모양 보면 그냥 함수 실행문 같이 생겼죠. 여기서 말하는 이 슈퍼 소괄호 얘는 뭘 뜻하냐면, 자 지금 person student 이렇게 상속 받았죠. 이 상황에서 상속이라는 거는 사실 요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있거든요. student 밑에 뭐 하이스쿨, 그리고 더 내려가서 뭐 미들스쿨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상속 관계가 그럼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층형으로 이게 가능해요, 상속은. 근데 이렇다고 했을 때 지금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슈퍼는 내 가장 바로 위에 있는 부모한테 가요. 그러니까 지금 스튜던트 기준으로 봤을 때, 얘 기준으로 봤을 때 바로 위에 있는 부모는 얘죠. 만약에 이 부모 위에, 펄슨 위에 하나 더 있었대요. 여기에 이게 의미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냥 뭐 살아있다 라는 의미의 뭔가 생물이라는 의미의 뭔가 단어가 쓰여 있대요. 얘한테서 펄슨이 나왔고 펄슨한테서 스튜던트를 물려줬대요. 이렇게 쭉 내려오는 관계래요. 근데 이 스튜던트가 슈퍼 했어요. 그러면 여기로는 못 가요. 이거 안 돼요. 얘한테 가는 거예요. 얘한테 바로 내 바로 위에 있는 부모한테만 가요. 근데 사실 이거는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바로 위에 있는 애를 물려받을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얘를 물려받았다, 얘가 이렇게 상속을 해줬다, 그러면 슈퍼하면 얘한테 가는 거예요. 내가 물려받은 부모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속에 이런 클래스 관계가 좀 몇 단계가 더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이게 기준이에요. 얘가 기준인데 얘 기준으로 부모가 하나 있는 거죠. 지금 부모 하나잖아요. 그리고 그 위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불러요?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조상이 돼요. 조상.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부모 찾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슈퍼 하면 부모보다 더 위에 있는 조상을 찾아가진 않아요, 슈퍼가. 그래서 부모를 찾아갔어요. 이게 부모 찾아가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거 뭐예요? 생성자죠. 그러니까 부모를 찾아가서 부모한테 있는 생성자를 실행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실행이 돼요. 위에서 단순하게 이 객체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생성자가 실행이 됐다고 이 헬로를 얘가 못 받아 먹었잖아요. 온전하게 못 받아 먹었어요. 근데 본인 안에서 부모님의 생성자를 실행을 강제로 시켜버리면요, 이때는 여기 안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를 얘가 받아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얘를 바꿔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 결과. 네, 안녕 1111로 나오겠죠, 이제. 이거 물려받는 거니까. 부모한테 있는 인스턴스 변수를 자식 클래스에서 정상적으로 물려받으려면 부모 클래스에 있는 생성자를 실행시키는 이거 한 줄을 넣어줘야 돼요. 이해되실까요? 자, 클래스의 인스턴스 변수 물려받아 사용하는 법. 자, 이렇게 해야지 인스턴스 변수를 물려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체크해야 되겠다. 이거 한번 예상해보세요. 얘는 오류가 날까요? 결과가 나올까요? 자, 얘는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왜 나오냐면 지금 스튜어던트 메서드 클래스는 뭐 한 거예요? 이름만 만들어 놓고 내용을 적지 않았죠. 패스로 넘겼죠. 그쵸? 상속 이름 만들어 놓고 상속까지 받은 상태로 패스 넘겼어요. 내용을 구성을 안 했어요. 근데 상속을 받았죠. 근데 위에 거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상속만 받는다고 인스턴스 변수에 접근을 못 했잖아요. 근데 얘는 왜 나올까요? 자, 잘 보세요. 이제 아까 내용 나왔던 오버라이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이 경우 이거 말고 위에 걸로 보죠. 스튜어던트 클래스랑 펄슨 클래스에 이닛 메서드가 둘 다 있는데 얘네 둘이 똑같죠. 이게 맞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이론상 맞는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편해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건데, 자, 둘이 이닛 메서드가 지금 똑같죠. 완벽히 똑같잖아요. 부모한테 물려받았어요. 물려받으면 이게 여기도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얘가 생략되어 있는 것 뿐이라고 했는데 이름이 똑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쵸? 자기가 개성을 갖춰서 물려받은 대로 안 쓰고 내가 원하는 개성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덮어쓰기 했었잖아요. 이 그림, 이거 색깔 바꾸는 거, 내가 재정의를 한 거죠. 그 상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생략되어 있지만 똑같은 걸로 이름 바꿔서 내용 재정의를 해버렸으니까 얘가 실행될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이게 그냥 이닛 메서드 생성자가 아니고 일반 메서드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렇게 재정의를 해버리면 당연히 이게 나오는 거지,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됐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해되실까요? 근데 이제 밑에서 한 단계 더 테스트 해봤던 이거 넣기 전에 펄슨 객체화까지 했는데, 그래서 얘는 실행이 됐는데 안 됐던 거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따져보면은 이게 안 된 이유는 이게 없어서가 맞기는 해요, 근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오버라이딩 얘기를 한번 꺼낸 거고, 자, 이것도 오버라이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가 이렇게 물려받아줬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얘는 근데 재정의 할 게 없죠. 똑같은 이름의 얘가 없으니까 재정의를 안 했겠죠. 얘는 그대로 실행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해할 때는 흐름상 도움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얘가 실행이 된 것처럼 간주하고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식 클래스에 이닛 메서드가 없으면 부모 클래스에 이닛을 자동으로 실행시킨다. 그러니까 경우가 다른 거예요, 지금.
얘도 이닛이 있고 얘도 이닛이 있어요. 둘 다 생성자가 있을 때는 이거 없으면 부모 거 못 물려받아요. 인스턴스 변수는 이걸 해줘야 부모의 인스턴스 변수를 정상적으로 물려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얘는 자기 자신한테 자식 클래스한테 아예 생성자가 없어요. 이럴 때는 그냥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자동으로 실행시켜줘요. 그래서 그냥 물려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얘는 이걸 하나 가져와 볼까? 이거 말고 이걸 가져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느끼셨어야 되는 거긴 한데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없애버리고. 자, 지금 현재 이 상황이라고 놓고 봤을 때 스튜던트 객체랑 연결되어 있는 이 진이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가 몇 개일까요? 네, 3개겠죠. 이렇게 3개. 그냥 얘는 아까 했던 얘기긴 한데 아예 이렇게 쓰는 걸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상속을 받아서 그냥 이렇게만 쓸 수도 있어요. 뭐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뭐였지? 일단 이거는 빼고, 자, 이 두 결과 예상해보세요. 네. 네, 이거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 이거 하나 나오겠죠. 그러니까 둘 다 펄슨을 상속을 받았어요. 펄슨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스튜던트, 워커 이렇게 두 개한테 물려준 거예요. 똑같은 거를. 그러면 얘가 여기도 이렇게 들어온 게 되는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들어온 게 되는 거겠죠. 근데 다만 화면에 안 보이고 생략이 되어 있을 뿐이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이름으로 중복이 되고 있으니까 오버라이딩 돼서 재정의가 돼서 얘로 기성을 가진 채로 실행이 될 거예요. 근데 얘는 그대로 물려만 받겠죠. 이렇게. 이 정도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버라이딩. 아까도 이제 나왔던 얘기고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상속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미리 링크를 공유를 해놨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지금 상태로 나올 거예요. 그쵸? 얘는 실행 안 되는 게 맞아요. 오류 나고 있는 게. 얘 때문에. 자, 지금 저번 주 일요일 날 수업 하루랑 오늘 수업까지 해서 이제 클래스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뤘어요. 근데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냥 제어문, if, 반복문, for 이런 거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개념적인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사용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얘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사용법을 알아도 올바르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사용법 위주로 우리가 익혀도 됐었다면 클래스부터는 조금 개념적인 부분을 같이 이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좀 헷갈리고 복잡하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객체 지향 언어를 배우기로 한 마당에 한 순간 이 클래스라는 개념과 이제 이 안에서 사용하는 상속, 뭐 스태틱, 클래스, 메서드, 뭐 인스턴스 이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내려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좀 어렵더라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중반쯤부터 예고 드렸던 대로 내일 수업부터는 라이브러리, 파이게임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간단하게만 만들 거라서 막 뭔가 완성시키고 났을 때 진짜 게임이다, 아주 미니게임 같은 뭔가 완성됐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을 거고요. 그냥 게임의 일부를 만들어 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면 자, 게임 화면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어떠한 우리의 그 객체 그냥 주인공이라고 하죠. 우리의 주인공이 이렇게 위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얘를 이동시킬 겁니다. 근데 위아래로는 안 할 거고요. 그냥 양옆으로만 왔다 갔다 하게 할 거예요. 게임 화면 안에서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할 거고, 그리고 얘가 미사일 같은 거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발사할 수 있게 만들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간다면 적들이 나타나고 그 적들이 미사일을 몇 번 맞으면은 폭발되고 아이템이 드랍되고 이런 것까지 하면 좋겠지만 사실 여기까지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요. 개념적인 부분이 좀 깊어요. 지금 기초 문법을 다루는 이 수업에서 다뤄질 내용은 전혀 아니고 저희는 정말 간단하게 이 라이브러리 사용법, 파이게임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사용법
근데 이거는 사실 파이게임에 국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라이브러리 사용법은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든지 간에 다 비슷하게 사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 가지고 게임 만든다 하면 보통 파이게임 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빅데이터 쪽 데이터를 다룬다 하면은 뭐 넘파이라던가 아니면 판다스. 넘파이가 이게 맞나? 네, 아무튼 넘파이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넘파이랑 판다스 이런 것도 많이 쓰이는데 여기까지는 시간상 불가능할 것 같고, 파이게임을 통해서 간단하게 게임 만드는 걸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걸 하는 이유, 그냥 뭔가 재밌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서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런 내용들 있죠. 얘가 여기에 다 녹아 들어갈 거예요.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했던 거는 사실 그냥 파이썬 문법 배운 거예요. 문법. 그냥 기초적인 문법을 배웠을 뿐이고, 우리는 그 문법을 통해서 뭔가 이 문법을 활용해서 뭘 만들거나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문법을 조금 활용해서 문제를 몇 개 풀어봤을 뿐이지 이걸로 뭘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최대한 간단하게 압축시켜서 활용해 볼 수 있는 케이스로 얘가 좀 많이 괜찮아서 이거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게임의 형태가 그냥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게 될 거예요. 이런 게. 근데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못할 거고, 그냥 적들도 없고 배경도 없어요. 그냥 화면, 검은 화면 같은 거에 우리 비행기 하나, 이것도 우리가 디자인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디자인 수업이 아니라 개발 수업이니까, 파이썬 수업이니까 디자인은 안 하고 그냥 이미지 가져와서 여기다 박아 놓을 거고요. 얘가 실제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리고 미사일이 발사될 수 있게, 요것만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만드는 이 안에 라이브러리 파이게임이 사용이 될 거고요.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이런 문법들 다 여기로 녹아 들어갈 거니까, 요 중간중간에 이제 문법들에서 나는 막혀있는 게 있다면 이것도 당연히 곤란하겠죠. 여기선 이제 활용 단계인데, 기초 문법의 사용법과 아니면 문법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면 활용이 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수업 끝나고 내일 수업하기 전까지 하셔야 될 거는, 일단 지금까지 배웠던 문법들 잘 활용할 수 있게 빠뜨리는 부분 없이 내가 부족한 부분 있으면 좀 채워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파이게임 검색하면 이 원본 페이지가 있어요. 이걸 제공해주는 페이지가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구글에서 번역하면 돼요. 이게 완전히 제대로 된 번역은 아니지만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번역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작하기, 이거 다시 영어로 돌려서 볼게요. Getting Started, 어떻게 사용해서 시작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독스 가보시면은 이 안에서 쓸 수 있는 여러가지 내장, 이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있는 함수들,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이런 거를 막 공부해서 오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쯤 둘러보세요, 이 페이지를. 그래서 파이게임이라는 건 이런 거겠구나, 뭐 그렇구나, 여기서 이해 안 되면 그냥 이해 안 되는 대로 넘어가면 되고, 어차피 이런 라이브러리는요 우리가 얘를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활용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활용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문법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얘를 활용이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용 복습 잘 해주시고, 이거 한 번쯤 구글링 해서 사이트 한번 재미삼아 둘러보시고, 막 디테일하게 까보진 마세요. 여기 안에 가면은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내일 이제 사용할 거, 뭐 디스플레이 이런 것도 많은데 이런 걸 한번 하나하나 까볼 필요는 전혀 없고요. 저랑 같이 하면서 활용법을 알아갈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나는 자신 있어, 난 파이게임 이거 활용해서 진짜 나만의 게임을 하나 만들어 볼래, 해보셔도 돼요. 구글링 하면서. 그러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고요. 근데 엔간한 수준으로는 좀 어려울 거예요. 얘를 그냥 독단적으로 활용해서 뭘 하기에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좀 둘러보고
복습 잘 하고 내일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